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어벤져스 4월 24일쯤에 개봉하게 되는 어벤져스 줄거리 요약을 좀 해보겠습니다. 내용이 굉장히 방대합니다. 이 영화 한 편을 잘 보기 위해서는 그 전에 영화 아마 한 21편? 네, 21편 정도를 봐야 이 줄거리가 꼼꼼하게 어느 정도 연결될 수 있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살짝 망설이다가 한번 해보자. 뭐 도움이 되실 분들도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에서 한번 도전해 봅니다. 워낙에 좀 복잡한 내용이라서 좀 두서가 없게 되더라도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자, 저 위에 적힌 거 보이시죠? 네, 되도록 좀 보이시라고 크게 적었습니다. 잡다한 거 좀 제외하고. 자, 그러면 이 어벤져스 이 스토리를 최대한 빨리 이해하기 위해서는 제 생각에는 어떤 방법이 좋냐. 저 위에 타노스라는 타노스라는 녀석이 있어요. 제가 우주에 존재하는 아주 강력한 악의 무리입니다. 거기서는 빌런이라고 하거든요. 악의 무리를. 빌런 중에 아주 강력한 존재, 이름이 타노스입니다. 그런데 저 안에 어떤 설정이 있냐면 이 우주에 각각의 어떤 강력한 능력을 갖고 있는 그 능력들이 응축된 스톤, 돌이 6가지가 있다고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우주 곳곳에 이렇게 놓여져 있는 겁니다. 자, 타노스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 존재냐면 기본적인 생각이 인구가 너무 많다. 우주는 한정되어 있는데 인간들이 갈수록 너무 많아져서 우주에 문제가 생긴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인구의 절반을 줄여야 한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존재입니다. 자, 줄이는 방법으로 이 타노스가 어떤 능력을 갖고 있냐면 이 인피니티 스톤이라고 합니다. 이 돌 6개의 돌을, 이 인피니티 스톤을 자기 이 손 쪽에 장착을 하면, 6개를 장착을 하면 손가락 2-3번 튕기면 우주 전체의 인구 절반이 순식간에 사라지게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능력이 됩니다. 자,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이 타노스가 인피니티 스톤 6개를 하나씩 빼앗아서 자기한테 모으는, 그러니까 보석을 모으는 그런 과정이 되어 있습니다. 언뜻 들을 때는 굉장히 황당한 내용이다 싶지만 굉장히 재밌습니다. 먼저 스톤, 6개의 스톤 종류를 몇 가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저기도 옆에 차례대로 적혀 있죠. 리얼리티 스톤, 스톤을 제외하고 적었습니다. 리얼리티. 자, 이 스톤은 어떤 능력을 갖고 있냐면 실제 현실이 아닌데 현실을 다른 모양으로 현실을 바꿔버릴 수 있는, 그러니까 리얼리티, 현실을 바꿀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고 있는 스톤입니다. 그 다음 마인드 스톤이라고 있는데, 이 마인드 스톤은 뭐냐면 사람의 마음을, 원래 갖고 있는 마음 말고 다른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조종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담긴 스톤입니다. 자, 그 다음에 스페이스 스톤, 스페이스 하면 공간이잖아요. 네, 이것이 이제 어벤져스 통틀어서 가장 많이 나오는 스톤인데, 시간, 공간을 이동해 버릴 수 있습니다. 순식간에 시간, 공간을.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어떤 역할을 하는 그런 스톤입니다. 자, 또 하나의 스톤은 타임 스톤입니다. 타임 스톤은 시간을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시간을 조작하고 바꿀 수 있는, 그래서 이름이 타임 스톤입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가 파워스톤입니다. 뭐 이름에서 알 수 있으시겠죠? 엄청난 파워로 뭐 행성 자체 뭐 엄청난 거를 한 방에 날려버릴 수 있는 그런 힘이 응축되어 있는 그런 스톤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울스톤. 소울 하면 영혼이잖아요. 영혼, 소울스톤. 이 소울스톤은 상대방의 영혼 자체를 아예 그냥 앗아가 버릴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응축된 스톤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빠르게 말씀드리면 이 타노스가 이 스톤들을 하나씩 가져가기 시작합니다. 빼앗아내고 자기한테 모으기 시작합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 이야기 쪽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크게 세 구역이 있습니다. 세 구역. 맨 저쪽으로 적힌 게, 거기는 아스가르드, 그러니까 토르하고 로키가 적혀 있죠. 아스가르드. 저기는 신의 세계입니다. 신의 세계. 자, 신의 세계의 왕이 오딘이라는 왕이 있어요. 오딘. 그 아들이 2명 있습니다. 토르. 영화 제목으로 많이 보셨죠? 토르. 첫째 아들 토르하고 그다음 둘째 아들 로키가 있습니다. 자, 토르는 오딘의 진짜 적자, 진짜 아들이고, 로키는 오딘이 정복했던 어떤 그 세력의 볼모로, 안전장치로 데려온 그쪽의 자식입니다. 하지만 둘째 아들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자, 토르는 어떻게 되어 있냐? 신들 사이에서 싸움이 있었는데 그 전쟁에 참가해서 신의 세계에서 분탕질을 만들어 놨어요. 혼란스럽게. 그래서 아버지 오딘이 열받아가지고 넌 이제 신이 아니야 해가지고 힘 다 빼놓고 지구로 귀향을 보내듯이 지구로 보내버립니다. 그래서 토르는 지구로 내려가서 지구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여러 가지를 겪게 됩니다. 자, 한편 로키, 둘째인 로키, 이 친구는 열등감과 그런 걸 갖고 있는 겁니다. 토르에 대해서. 그런데 토르가 이렇게 지구로 내려가 있는데 이 로키는 왕자리를 자기가 차지하고 싶어 합니다. 로키가. 그래서 이 로키가 아주 극전개에 있어서 아주 다양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주목해야 될 그 인물입니다. 자, 시작은 어떻게 되느냐. 원래 그 타노스가 그 마인드 스톤은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제 판단에는 마인드 스톤 이렇게 갖다 대면 그 사람의 마음을 조종해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데 이제 로키가 타노스하고 거래를 하는 겁니다. 아, 내가 지구에 있는 그 스톤 중에 하나를 내가 가져다 주겠다. 그러니까 그 타노스 너는 너의 그 군대 치타우리족이라고 하는데 타노스가 그 조종하고 있는 종족이 있습니다. 치타우리 종족을 나한테 보내줘서 지구를 공략할 수 있게 해줘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지구에 어떤 스톤이 있느냐? 원래는 스페이스 스톤이 방금 말한 오딘이, 아버지 왕인 오딘이 어느 곳에서 빼앗은 겁니다. 정복 활동을 하면서. 그래서 갖고 있다가 지구의 노르웨이 그 부근에서 그 오딘이 거기다 분실하듯이 놔둡니다. 그 놔둔 그 스페이스 스톤이 지구에 있는 거죠. 자, 그러면 그 상황에서 지구에서는 어떤 상황이 있었냐? 1차 대전인가 2차 대전인가 하여튼 전쟁 당시입니다. 그 전쟁 당시에 거기에도 약간 적혀 있지만 히드라라는 지구상의 악의 세력과 실드라는 지구를 보존하는 세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어떤 단계냐면 이 히드라라는 조직은 나치, 독일 쪽입니다. 독일 쪽이 나중에 변형돼서 이렇게 되고 이 서방 쪽, 이쪽은 실드로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독일군 어떤 장군이 스페이스 스톤을 발견하게 돼서 갖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지구에 스페이스 스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로키가 결국은 지구로 와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면서 결국은 스페이스 스톤을 가집니다. 로키가. 그리고 그 스페이스 스톤의 힘을
이용해서 그 힘이 뭐였죠? 시간, 공간을 이동할 수 있는 힘이죠. 네. 그래서 큐브, 신의 세계와 지구, 이쪽 사이를 연결해버립니다. 그러면서 그 연결된 그 통로를 통해가지고, 로키가 타노스의 치타우리족들이 막 넘어오는 거죠. 넘어와서 뉴욕을 완전히 초토화시키려고 하고 그런 장면들이 나옵니다. 자, 그럴 때,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실드라는 지구 방위 사령부 이런 느낌의 실드라는 조직이 있는데 그 조직에 닉 퓨리라는 국장이 있습니다. 닉 퓨리 국장이 이제 어벤져스 프로젝트를 만드는 겁니다. 지구상에 이미 있던 슈퍼 히어로들하고 그리고 실드의 멤버들하고 모여서 어벤져스를 탄생시킵니다. 자, 간단히 어벤져스 먼저 지금 당장은 이름만 나열해 보겠습니다. 리더에 해당되는 것 캡틴 아메리카. 네, 극중 이름 스티브. 그리고 아이언맨. 많이 들어보셨죠? 아이언맨. 영화 3편, 4편 나왔지 않습니까? 아이언맨. 극중 이름이 톤입니다. 토니 스타크. 그리고 헐크. 예, 스티비 배너, 헐크. 이렇게가 이제 슈퍼 히어로. 이미 지구상에 때 히어로고. 그리고 실드 그 조직의 멤버 중에 블랙 위도우라고 있습니다. 나타샤. 그리고 호크아이, 클린트 바튼, 호크아이. 그리고 앤트맨이 좀 있다가 약간 나오게 되는데 스콧랭. 하여튼 이렇게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쪽이 모여서 그 로키와 치타우르족과의 그 침입에 대해서 막아내는, 아슬아슬하게 막아내고 마지막에 아이언맨이 그 핵폭탄을 그 통로 공간 속으로 더 던지면서 지구를 보호하는 그런 장면이 나타납니다. 자, 결국 이제 로키와 치타우리족의 공격을 막아냅니다. 자, 이 스페이스 스톤이 타노스에게 넘어가기까지 과정이 제일 많은 스톤입니다. 그런데 이제 로키가 나중에 여러 가지 또 어떤 과정을 겪게 되냐면 그 토르가 형이죠. 동생 로키를 데리고 그 신의 세계로 다시 올라갑니다. 아스가르드로 올라가서 거기에서 이 스페이스 스톤을 자기 친구한테, 믿을만한 친구한테,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그 친구한테 맡겨 놓습니다. 그러니까 신의 세계에 스페이스 스톤이 하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신의 세계에는 방금 말한 그 오딘이 통치하는 아스가르드 말고 다크월드, 다크월드라는 또 이렇게 반대 세력이 있습니다. 반대 지역이. 그것과 관련돼서 토르 다크월드라는 그 영화가 만들어진 겁니다. 자, 아무튼 그쪽에는 뭐가 있느냐? 리얼리티 스톤이 있습니다. 에테르라고 불리는 리얼리티 스톤. 현실을 조작할 수 있는 그런 스톤인데 그 스톤은 조용하게도 콜렉터라고 부르는 그 보석 수집하는 그쪽에 조용하게 놓여 있습니다. 콜렉터 이렇게 놓여 있습니다. 자, 그런데 타노스가 로키에게 지구를 공격하려고 할 때 로키에게 치타우리의 그 창을 줍니다. 치타우리 창. 근데 그 창에 뭐가 장착되어 있냐면 마인드 스톤이 거기에 붙어 있습니다. 들어가 있습니다. 창 안에. 그 마인드 스톤이 그쪽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로키가 그 창을 상대한테 갖다 대면은 그 상대의 마음을 자기가 마음대로 조종할 수 있는 겁니다. 마음을 마음대로 조종할 수 있는 겁니다. 아무튼 그래서 지구를 공략하려고 했지만 또 스페이스 스톤을 가지려고 했지만 실패했죠. 그 창을 주면서 타노스가 로키한테 그러거든요. 내가 너한테 도안은 준다. 하지만 만약에 실패하면 너는 끔찍한 일을 당하게 될 것이다. 결국 이런저런 상황을 거쳐서 타노스는 로키가 다시 갖게 된 스페이스 스톤을 로키로부터 빼앗으면서 로키를 죽여버립니다. 네. 그리고 아까 리얼리티 스톤이 콜렉터에게 있다고 그랬는데 결국 신의 세계에 있던 리얼리티 스톤하고
그리고 자기가 갖고 있는 듯한 마인드 스톤하고 그리고 스페이스 스톤, 로키로부터 빼앗은 이 스톤 3개를 가지게 됩니다. 워낙 복잡해서 한숨 좀 쉬었다 가야 되겠네요. 벌써 15분이네요. 네. 자, 그러고 있는 와중에 그 뉴욕 전쟁, 뉴욕 사건 가까스로 치타우리 로키를 물리친 뉴욕 전쟁에서 아이언맨이 자기도 아슬아슬하게 저쪽 공간으로 넘어갈 뻔했어요. 넘어가기 직전에 이렇게 지구로 떨어져서 지구에 있게 됐는데, 그래서 아이언맨이 살짝 삐집니다. 자, 아이언맨이 원래는 여기서는 아이언맨 설명을 약간 해드릴게요. 아이언맨이 원래는 무기 판매 회사로 돈을 엄청 번 사람이었어요. 토니 스타크가. 그런데 아프가니스탄 그쪽에서 무기 거래를 하다가 그 게릴라들한테 가슴에 총을 맞고 잡힙니다. 거기서 탈출하기 위해서 거기서 무슨 무기를 만들려고 했는데 자기가 탈출하기 위한 슈트를 개발해서 탈출에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는 무기 판매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고성능 슈트를 개발하는 데 집중을 하죠. 그러면서 자기가 마크 1, 마크 2 이렇게 슈트를 장착하면서 아이언맨으로 됩니다. 어떤 면에서는 박사이면서도 또 기업가인 겁니다. 그런데 이 헐크라는 존재, 이쪽도 다들 웬만큼 아시겠지만 브루스 배너 실험을 하다가 감마선에 노출돼 가지고 이상해졌습니다. 그래서 화가 난다든가 이렇게 되면 초록색 괴물로 엄청나게 이렇게 변하고, 또 정부의 그 범죄자로 찍혀가지고 항상 도망가고 있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데 이 아이언맨과 헐크 둘 다가 박사, 능력자죠. 그 둘이 무엇을 추구하냐면 인공지능을 만들려고 합니다. 인공지능, 로봇 같은 거. 그래서 인공지능 만드는 이런 걸 하는데 무엇을 이용해서 이 스톤 같은 에너지를 이용해 가지고 만들려고 하면서 인공지능이 하나씩 이렇게 만들어져 나갑니다. 자, 인공지능이 이렇게 만들어져 나가는 사이에 맨 마지막에 비전이라는 그 인공지능을 하나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그 비전의 이마에 로키 창으로부터 그 치타우리 창으로부터 뺏었던 그 마인드 스톤을 비전의 머릿속에 이렇게 탁 박아 놓습니다. 네. 그런데 그 비전의 머릿속에 있던 그 마인드 스톤을 나중에 타노스가 뽑아내서 가지면서 비전을 죽여버립니다. 네. 그 사이도 긴 사연이 있지만 중요한 내용은 그런 내용입니다. 자, 한편 이제 스톤 입장에서 가면, 그 다음에 저 밑으로 내려가면 이제 이쪽으로 좀 내려가면요, 왼쪽 저 가까운 쪽으로 가면 우주 쪽에 가오겔이 있습니다.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 영화 제목이죠.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 그러니까 우주파입니다. 우주 쪽에 있는 존재들. 대표적으로 유명한 그 멤버가 스타로드입니다. 스타로드 이름이. 그리고 가모라, 밑에 또 드렉스 어쩌고 있는데 스타로드와 가모라가 좀 중요합니다. 자, 파워스톤이라는 게 힘이 강력하게 이렇게 응축된 그 스톤이라고 했죠. 그 파워스톤이 이 스타로드 쪽에 있었습니다. 스타로드 쪽에. 그래서 이쪽에서는 우주 쪽에서 우주의 악과 저항하면서 지키기 위해서 우주의 무법자들, 좀 독특한 멤버들이 다 모여가지고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를 결성합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얘네들대로 그 우주 쪽에 있는 악의 무리들하고 막 싸우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거기에 있는 그 스타로드가 갖고 있게 된 그 파워스톤을 나중에 노바라는 존재가 갖고 있게 되는데, 그것을 또 타노스가 탈취해 갑니다. 자,
거기도 어느 정도 내용이 있는 파트지만 큰 줄거리는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그리고 또 하나가 중간 정도에 있는 타임스톤이라고 있죠. 타임스톤. 네, 닥터 트레인지라는 존재가 나옵니다. 닥터 트레인지. 이 사람은 이제 의사인데 손을 다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좀 하려고 하다가 어떻게 하면 나을 수 있을까 찾아 나가다가 마음을 컨트롤하는 그런 어떤 영험한 존재를 만나서 거기서 타임스톤 이것을 받게 됩니다. 네, 이 타임스톤은 시간을 조작해서 앞으로 뒤로 이렇게 갈 수 있는 겁니다. 자, 이것은 어떻게 해서 타노스가 갖게 되느냐? 나중에 어벤져스하고 이 우주파, 가오겔, 가디언스 오브 갤럭시 얘네들이 다 뭉쳐가지고 타노스하고 일전을 벌입니다. 그런데 타노스는 이미 많은 스톤을 가지고 있죠. 여러 가지 능력들을 다 이렇게 사용해 가면서 이 어벤져스하고 가오겔을 거의 격퇴시킵니다. 자, 그때 이제 이 닥터 스트레인지가 자기가 타임스톤을 갖고 있는데, 타노스가 아이언맨을 죽이려고 했어요. 그러자 아이언맨을 살려주는 조건으로 타임스톤을 타노스에게 건네줍니다. 자, 그럼 지금 현재 타노스는 6개 중에 5개를 이미 갖고 있는 겁니다. 자, 마지막 스톤이 소울스톤인데, 자, 이 소울스톤은 보르미르 행성이라는 곳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주파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 안에 스타로드가 있고 그다음 가모라가 있다고 그랬죠. 가모라. 근데 이 가모라가 사실은 타노스의 수양딸이었습니다. 타노스가 딸로 아끼는 그런 존재인데, 이 가모라가 무엇을 알고 있느냐? 소울스톤이 어디 있는지를 알고 있는 거였어요. 여차여차 해가지고 가모라가 소울스톤이 어디 있는지 알고 있다는 것을 타노스가 알게 됐고, 가모라를 데리고 보르미르 행성으로 가서 소울스톤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소울스톤은 그때 저기 위에 히드라에 때 나왔던 레드스컬이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때 우주공간에서 갑자기 사라졌었는데, 소울스톤을 건네주기 전에 이 소울스톤을 가져가기 위해서는 가장 아끼는 영혼을 바쳐야 된다, 그렇게 말하거든요. 그럴 때 이제 가모라가 아이고 다 끝났네, 아끼는 거 없잖아, 그렇게 말하니까 타노스가 내가 아끼는 내 수양딸 가모라 이렇게 슬퍼하면서 네, 결국 소울스톤마저도 가져가게 됩니다. 자, 이렇게 6개의 스톤, 6개의 스톤을 다 모은 타노스는 손가락 몇 번을 택택택 튕기면서 그와 동시에 우주에 있는 모든 인류의 절반이 순식간에 사라집니다. 어벤져스 멤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중에 여러 명이 순식간에 사라집니다. 이것까지가 어벤져스 3 인피니티 워입니다. 인피니티 스톤 6개를 마지막까지 다 빼앗아서 지구의 인구의 절반을 없애버리면서 끝나는 그런 장면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어떤 영화가 한 편 더 나왔냐면 캡틴 마블이라는 영화가 최근에 나왔어요. 자, 캡틴 마블은 뭐냐면 실드의 닉 퓨리 국장이 이렇게 타노스가 완전하게 스톤 6개로 끝내버리니까 그때 캡틴 마블에게 연락을 합니다. 예전에 이제 한때 어벤져스 멤버 중에 애기 멤버였던 존재인데 그 사이에 굉장히 강력해진 겁니다. 지금까지 이제 나온 바로 의하면 여러 가지를 전부 다 가진 여자거든요. 캡틴 마블 여성인데 여러 가지 슈퍼 히어로즈 중에 가장 강력한, 좋은 건 다 가지고 있는 엄청난 그런 존재로 나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이 모양이 어떻게 마무리될 것이냐? 아마도 타노스를 어떻게 이 어벤져스나 가오겔이나 토르나 합세해가지고 타노스를 공략하고
이겨내는 그런 장면이 나올 것 같은데 방법이 궁금해집니다. 뭐 예상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과거로 돌아가서 어쩌고 저쩌고 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뭐 이런 말들도 많이 합니다. 네, 전체적으로 좀 바쁘게 말씀드렸습니다. 25분입니다. 간단히 놓친 슈퍼히어로 몇 명 코멘트 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도 많이 됐고. 자, 캡틴 아메리카 얘기했고요. 그 다음 아이언맨 얘기했고요. 헐크도 얘기했죠. 그리고 블랙 위도우라고 있습니다. 블랙 위도우. 여자입니다. 여성. 러시아 스파이였다가 이렇게 바꾼 나타샤라고 하는데, 자, 그리고 이제 호크아이가 있습니다. 호크아이. 예, 클린트 바튼. 이 활, 조준, 이런 걸 잘하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히어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타나는 게 앤트맨이라고, 스콘랭, 그러니까 개미 슈트를 가지고, 가지고 커졌다가 작아졌다가 이거를 이렇게 수시로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고 있는 그런 슈퍼 히어로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한 캡틴 마블이 이렇게 있습니다.